맞습니다. 현재 고물가의 대출 규제, 그리고 금리 인상 등 부동산 상승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 땅값만큼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1분기 전국 땅값 상승률은 0.91%로 조사된 반면 세종시의 땅값 상승률은 1.31%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정말 다양한 개발 호재가 세종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양한 개발 호재가 집중이 되어 있는 세종시, 우리 김희정 캐스터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네, 저도 일전에 세종시와 이 조치원 부근으로 임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먼저 느꼈던 점은 정말 저수지, 이렇게 허허벌판인 공터인 이곳에 어떻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대규모 시설과 건물이 들어설까 해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땅값이 많이 오른 상태지만 이 주변 토지가 정말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앞으로 많은 미래 가치가 숨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목을 해볼 만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 세종시의 호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호재가 있을지 좀 전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혜빈 캐스터. 네, 먼저 세종시 지역의 전체적인 호재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시의 인구 증가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앞서 짧게 언급한 대로 세종시의 현재 인구는 약 38만 명이고 올해 안에 40만 명을 넘길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출범한 것은 2012년으로 당시보다 인구가 3배 이상 증가하며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지난해 전국 인구 유입률이 가장 높은 지역도 역시 세종시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런 세종시의 인구 증가와 성장이 과거나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인데요. 세종시의 이런 최종 목표 인구 예상치는 약 80만 명으로 미래에는 지금보다 2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도 세종시의 인구 증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은 다양한 호재 덕분인데요. 먼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됐습니다. 2024년 착공,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향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 등 일자리 창출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요. 연서면에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2024년에 착공해 2027년 준공될 예정이며 이외에도 세종시 인근에는 명학산단, 전이산단, 조치원산단 등 많은 산업단지와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세종시의 성장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교통망 확충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2024년 6월 개통이 예정돼 있는데요. 지금보다 약 30분가량 이동시간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올해 9월 보도에 따르면 KTX 세종역 신설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비가 이번 추경에 편성되면서 KTX 세종역 신설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종시의 전체적인 호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우리 해비캐스터가 영상에서 찾아간 곳은 전동면 일대입니다. 자, 이곳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호재들도 있을까요? 네, 전동면은 세종시 정부청사 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서울에서 세종으로 진입할 때 거쳐갈 수밖에 없는 곳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세종시 호재의 수혜가 예상되는 것은 물론 전동면 자체적인 호재도 마련돼 있습니다. 우선 전동면 신중리 일원에 세종 벤처밸리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5개의 고속도로와 근접해 있고 KTX 오송역과 약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산업단지인데요.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이 있으며 화학, 금속, 전자, 영상 및 음향 등 첨단 산업 위주의 업종으로 구성된 산업단지입니다. 다음으로 전동면 바로 아래에는 조치원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조치원의 배후 주거단지와 인프라가 전동면에도 영향을 주며 특히 고려대학교와 홍익대학교의 세종 캠퍼스가 이곳에 있어 우수한 인재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IC도 바로 인접하고 있어서
향후 미래 가치가 더욱 기대되는 세종시 전동면 일대입니다. 네,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세종시, 그런데 더 큰 발전이 기대가 된다고 하니까요. 향후 미래 가치를 지켜보시면서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7번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다음으로 두 번째 현장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은 우리 김미정 캐스터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정보통 토픽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개발의 시대, 땡땡이 변한다라는 주제인데요. 과연 어떤 지역을 말하는 건지 김미정 캐스터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 서울의 중심에서도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동안 개발이 뜸해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았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지역이 변화될 예정인데요. 바로 종로구입니다. 네, 최근 발표된 203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존의 서울도심은 보존해서 앞으로는 개발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종로 5가역 동대문역을 지나는 서울도심 역세권 지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근처에 서울대병원, 동대문 의류타운 등 고소득자들의 임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인데요. 어떤 곳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집을 찾는 사람은 많지만 구할 수 있는 집이 없다면 당연히 풍경상으로 집값도 상승하겠죠? 오늘 만나볼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이곳은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역 인근인데요. 이곳 종로 5가역 인근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자, 그럼 종로 5가역 인근과 아파트 저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역. 평일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지하철은 물론 버스와 택시 통화량 또한 많아서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종로 일대는 2호선과 3호선, 5호선까지 다양한 노선으로의 접근성 또한 우수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로 5가역 아파트는 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4호선 동대문역 또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아파트인지 한번 찾아가 볼까요? 가장 먼저 거실 공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곳을 보시면 이렇게 넓고 큰 통창이 있는데요. 채광은 물론이고 환기에도 아주 용이한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벽면을 포함해서 좀 세련되게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가 눈에 띄고요. 이렇게 벽면의 한쪽에는 아트월도 세련되게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장 쪽을 보시면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거실과 이어진 주방의 모습인데요. 빌트인으로 설계된 주방 가구와 함께 냉장고, 인덕션, 드럼 세탁기 등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곳은 지금 안방 공간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니까 예쁜 카페의 입구같이 생겼네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굉장히 아늑하고 포근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 안방 역시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가 눈에 띄네요. 드레스룸으로 꾸며놓은 작은 방의 모습입니다. 거실과 안방 이외에도 이렇게 작은 방이 하나 더 있는 만큼 입주민의 취향에 맞게 아이방 혹은 취미룸 등 다양한 공간으로 꾸며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현관의 신발장과 거울, 욕실의 비데와 일자형 샤워기, 그리고 보안 시스템까지 모두 기본으로 제공되며 1인에서 2인 가구가 지내기에 매우 편리해 보입니다. 또 바로 인근에 효즈 초등학교가 있어서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이 거주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3베이 구조 투룸을 보고 왔는데요. 이곳은 2베이 구조의 투룸 형식입니다. 아무래도 2베이 구조이다 보니까 방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취향에 따라서 세대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대문 시장, 광장시장, 방산시장 등 국내 최대 재래상권으로의 진출입이 편리하고요. 남쪽으로는 잘 정비된 청계천이 있어서 녹지를 통한 힐링 라이프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종묘, 탑골공원 등 역사 문화공간, 서울시청, 종로구청 등 행정기관, 또한 성균관대, 한성대, 방통대 등 대학 밀집 지역이고 서울대병원, 대학로, 명동, 동대문 의료상가 등 다양한 의료와 쇼핑 인프라까지 잘 갖춰져서 우수한 주거 환경을 자랑합니다. 종로구 종로 5가역에 위치한 아파트 저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이 종로 인근의 상인은 물론이고요. 근처에 대학로, 동대문 등이 위치해 있어서 보다 많은 수요층이 있다는 점, 이 점이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게다가 최근 이 종로 일대의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보다 많은 분들의 주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곳이라는 점, 이 점도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미정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과거의 조선시대부터 서울하면 떠오르는 지역이 바로 종로였는데요. 자, 이번부터는 이제 다시 종로 일대가 서울의 중심으로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종로 지역 임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김희정 캐스터. 네, 사실 이 종로구 하면 대표적인 서울의 구도심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 종로구에 임장을 갔을 때 비둘기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뭔가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편견 아닌 편견을 가지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요. 그냥 단순히 뭐 낡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좀 뭔가 세월의 고상함? 그런 뭔가 운치가 있다라는 표현이 좀 적절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근처의 종로 삼각정만 보더라도 익선동 같이 좀 과거의 그런 옛 추억과 그리고 현대의 문물이 좀 합쳐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곳 종로 5가에도 좀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의 영광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향후 이곳에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더욱더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과거와 함께 또 미래가 만나는 곳에 느낌을 받았다라고 우리 김미정 캐스터가 전해주셨는데 사실 종로와 같은 서울 구도심 재개발은 묵은 난제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희소식이 있다고요, 우리 이혜민 캐스터.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월 30일 싱가포르 마리나원을 방문했습니다.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싱가포르를 택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낙후된 서울 도심의 개발 방향을 싱가포르를 롤모델로 택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싱가포르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싱가포르의 어떤 특징들 때문에 롤모델로 선정을 하게 된 걸까요? 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일찌감치 도심 고밀 복합단지 개발을 하면서 정착시킨 도시형 국가인데요. 오 시장은 종로 세운지구와 용산 정비창 일대에 용적률 무려 1,500%가 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복합 개발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싱가포르 마리나원 같은 경우는 주거, 녹지, 그리고 상업 이런 것들이 건물 한 곳에 어우러져 있다 보니까 정말 세계적인 명소 중에 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향후 종로 세운지구도 이와 비슷하게 또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그 주변에 일단 큰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구체적인 입지에 대해서 우리 김희정 캐스터가 전해주실까요? 네, 도심 중의 도심, 이 서울의 대표 지역 중 하나 바로 손꼽히는 곳이 종로구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이 역세권 아파트는요, 종로 5가역은 물론이고 동대문역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더블 역세권 아파트인데요.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역에서부터 도보로는 약 4분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이고 1호선과 4호선의 환승역인 동대문역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버스 노선도 갖추고 있어서 서울 지역 어디로든 뻗어나갈 수 있는 편리한 대중교통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특히 4대분내 도심으로 출퇴근이 매우 편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이 머무르시기에 매우 좋은 입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곳 주변을 살펴보면 잠재적인 수요층이 참 탄탄한데요. 동대문 쇼핑타운의 상주 인구와 유동인구만 해도 엄청나게 많고요. 성균관대, 서울대학교 병원, 그리고 대학로 상권과도 가까워서 고소득 임차 수요층이 매우 풍부한 지역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는 청계천이 바로 앞에 있고요. 창덕궁이나 종묘,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등 녹지와 휴식 공간까지 충분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해민 캐스터가 강조해 주신 것처럼 초고층, 초밀도 개발을 앞둔 세운지구와도 가까워서 그 수혜로 향후 가치 상승까지 예상되는 곳이 바로 이 종로 5가역 아파트입니다. 네, 우선 초역세권 내 위치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주변에 풍부한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우리 직장인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와 관련해서 다른 호재들도 소식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종로 지역의 대표적인 특징은요, 이 업무와 상업 단지 위주이기 때문에 주거지가 희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앞으로 있을 이 종로 5가역 인근의 다양한 호재들로 인해서 주거의 희소 가치는 더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먼저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 따르면 도심 지역이 보존에서 개발로 전환된 것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높이, 용적률, 그리고 개발 방식 등 규제 완화를 통해서 서울 도심 정비를 활성화해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겠다라는 구상입니다. 이 도심 복합 개발은 단순한 지역 개발과는 그 규모와 예산에서 차원이 다른 만큼 앞으로 종로를 포함한 서울 도심 지역의 개발과 변화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부지에서 패션 혁신 허브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 1,1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계획이고 이를 통해 동대문 패션타운 일대가 국내 패션과 의류산업의 거점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립중앙의료원이 미 공병단 부지로 이전하면서 국가 핵심 전문병원들이 입주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종로 일대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2040 서울 플랜의 중심에서 그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게 될 주인공 종로, 그중에서도 초역세권에 입지한 아주 희소 가치가 높은 아파트 현장을 만나보셨습니다. 주목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7번이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자, 해당 부동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먼저 다음 부동산 지역 토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 업무지구 역세권 입지, 대형 개발 계획까지 라는 주제인데요. 과연 어느 지역일지 우리 이혜민 캐스터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주택 수요가 오르는 곳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요, 바로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해 있으면서 2호선 역세권 입지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출퇴근 선호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직장인 수요가 많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주변에 다양한 개발 호재가 산재해 있어서 지속적인 가치 상승까지 예상되는 곳입니다. 어떤 곳인지 지금 많이들 예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혜민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지하철 2호선에 위치한 역삼역 앞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은 역삼역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역삼역? 이라는 드라마의 한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똑같은 역삼역에는 바로 대한민국과 서울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오피스타운 테헤란로가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대형 빌딩들이 즐비하고 있는 이곳은 대표적인 오피스타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역삼동과 역삼동 역세권 부동산에 대해 함께 알아보실까요? 부동산 1번지라고도 불리는 서울시 강남구.
서울의 3대 업무지구 가운데 가장 높은 소득 규모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고소득자가 몰려있으므로 집값이 비싸고 부동산 전문가들 또한 일자리를 강남 불패론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역삼역 역세권에 준공이 완료돼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는 신축 오피스텔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경우 입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역삼동 오피스텔의 경우 테헤란로에 위치한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그만큼 많은 임대 수요와 매매 수요가 뒷받침될 것 같습니다. 먼저 분리형 원룸 내부의 모습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저는 이제 역삼역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거실 공간부터 함께 보실 텐데요. 뒤에 보시면 통창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통창이 있으면 채광과 통풍이 좋다는 장점이 있고요.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이쪽으로 가서 주방도 함께 보시죠. 네, 지금 딱 보니까 대부분의 가전들이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이쪽에 보시면 드럼 세탁기, 싱크대, 그리고 전자레인지, 이쪽에는 냉장고와 냉동고까지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가전들이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어서 공간 활용이 굉장히 널찍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저도 지금 풀옵션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몸만 들어가면 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네, 이제 침실 공간 함께 보실게요. 이것도 거실과 마찬가지로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채광과 통풍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위에는 빌트인으로 공기청정기까지 들어있습니다. 네, 역삼역 오피스텔 다양한 평형대와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다른 호실도 함께 보실까요? 같은 경우 국제금융 및 IT 기업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어 고소득 직장인들의 수요가 늘 많은 곳인데요. 직주 근접 입지에 다양한 옵션들까지 기본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테헤란로 직장인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오피스텔인 것 같습니다. 네, 강남 업무지구의 중심인 테헤란로. 테헤란로의 빵빵한 임차 수요가 뒷받침되는 역삼역 역세권 오피스텔 살펴보셨는데요. 현재의 임대 수익뿐 아니라 향후 미래가치 상승까지 기대되는 부동산인 만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혜민이었습니다. 네, 2호선에 위치한 역삼역 역세권의 오피스텔 영상을 함께 확인하셨습니다. 우리 이혜민 캐스터가 다녀오셨는데 역삼동의 전반적인 인상은 어떠셨습니까? 네, 저도 현재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요. 오피스텔을 구할 때 아무래도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게 교통 입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동산은 무엇보다 역삼역이 가까워서 그게 가장 좋았습니다. 특히 저 같은 뚜벅이한테 가장 중요한 게 지하철인데 여름철에 땀이 나기도 전에 지하철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입지였고요. 또 테헤란로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버스 노선이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역삼역의 입지가 정말 최상의 입지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미정 캐스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역삼동 너무 좋죠. 서울하면 강남구, 그리고 강남구 하면 또 역삼동이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지만 좀 아쉽게도 집값이 좀 비싸다는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쉬운 점을 조금 채워줄 만한 막강한 장점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김미정 캐스터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아쉽기만 하면 제가 살고 싶은 곳이 아니겠죠. 이 단점들을 상쇄할 만한 정말 많은 장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삼동 하면 다들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업무지구도 가깝고요. 교통도 너무 좋고 그리고 또 강남 8학군이라고 해서 이런 교육 환경까지 좋은 곳이 바로 이 역삼동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중점적으로 보는 곳이 생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인데요.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뭐 걸어서 쇼핑이라던가 문화생활, 뭐 뷰티 이런 것들을 정말 이 슬리퍼 하나로 누릴 수가 있는 지역이고 핫한 맛집 카페들을 충분히 걸어서도 이 상시 방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좀 역삼동에 있는 이 오피스텔의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슬리퍼를 신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실세권의 입지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우리 미정 캐스터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여기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집값이 오르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구체적으로 우리 강남구 역삼동의 입지에 대해서 우리 이혜민 캐스터가 전해주실까요? 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많은 장점을 가진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일자리와 교통편을 위주로 입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하철 2호선이 지나는 길에 역삼역이 보이시죠? 이 라인을 테헤란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테헤란로를 통해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조성되고 있는 삼성동까지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고 강남역에서부터 시작해 역삼동을 지나 삼성동까지 이어지는 이 영역이 강남 비즈니스 벨트의 핵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편을 보면 역삼동 아래에는 2호선이 지나고 있고 위쪽으로는 황금노선이라고 불리는 9호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또 옆으로는 신분당선과 분당선이 있어서 동서, 남북 어디로든 편리하게 다양한 지하철 노선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역삼동 인근에는 대형 오피스 빌딩 숲이 형성돼 있어 하루 유동인구가 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1, 2인 직장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요. 역삼동 주변으로는 강남역 상권이나 논현동 먹자골목, 신사동 가로수길, 그리고 압구정 로데오 거리 등 강남권의 대표적인 상권들이 있어서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역삼동 입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안 그래도 좋은 곳인데 여기가 더 좋아진다고 한다면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죠. 자, 향후 강남권이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바로 대형 개발 호재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혜빈 캐스터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좋은 강남권이지만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먼저 강남 개발의 전체 청사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자료 화면은 강남구 비전 2030 전략에 따른 강남구 핵심 산업벨트를 나타낸 자료인데요. 마이스 산업이나 한류 관광 및 문화산업 등 강남구에서 육성하고 있는 6개의 산업벨트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심 역세권 지역에 역삼동이 포함되며 위치상으로도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양한 산업 육성의 수혜가 역삼동의 미래가치 상승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삼동의 경우 테헤란로를 통해 삼성동과 바로 이어져 있는데요. 삼성동 하면 강남 내에서도 대표적인 개발 호재가 집중된 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 호재 3가지만 짚어봐도 GTX 2개 노선이 지나가게 되고 여기에 위례 신사선도 예정돼 있어서 광역 복합 환승센터가 삼성동에 생기게 되고요. 또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도 들어서면서 삼성동은 물론이고 역삼동을 포함한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치 상승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도 충분히 좋은 강남권이지만 계속해서 더 많은 개발 수혜가 예상이 되는 곳이고요. 여기에 탄탄한 임차 수요가 뒷받침되는 곳인 만큼 많은 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7번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입니다. 자, 해당 부동산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자, 오늘의 마지막 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통 토픽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수한 주거 환경 플러스 일자리 창출 호재 지역이라는 주제인데요. 과연 어느 지역일지 자세한 지역 프리뷰 김미정 캐스터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서울에서 살기 좋은 곳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정말 많은 지역이 있지만 저는 서초구가 달면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이 서초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요. 이곳은 주거 환경이 우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두 번째로 임차 수요가 풍부한 것은 물론이고 업무지구의 접근성, 즉 집주 근접성까지 뛰어난 곳인데요. 끝으로 최근 다양한 일자리 창출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앞으로의 집가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어떤 곳인지 영상을 통해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중심지이자 서울 강남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구촌으로 살기 좋은 동네 하면 빠지지 않는 지역인데요. 강남 도심권의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면 물론이고 재작년 서리풀 터널이 개통되면서 서울 서부권으로 진출이 더욱더 편리해졌습니다. 여기에 강남권 노른자 땅으로 손꼽히며 서리풀 공원에 둘러싸여 있는 옛 정보사령부 부지의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서초동을 찾는 고소득자 주거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늘은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부동산을 알아보기 위해서 신축 부동산 현장을 방문해봤습니다. 네, 이곳을 소개해주실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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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맡고 있는 오정근 팀장이라고 합니다. 팀장님 아까 이제 소개하실 때 여기가 다세대 주택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들어와서 살짝 보니까 방이 2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투룸 다세대 주택인가요? 예, 총 14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하에 그리고 근생이 1개, 그리고 1층에 근생이 1개 있어서 총 16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팀장님 보통 이제 저는 오피스텔을 사는데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좀 옵션이 있는 게 당연하게 좀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보통 다세대 주택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뭔가 왔을 때 좀 뭐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 하고 이제 옵션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어떤 편인가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모든 옵션들이 오피스텔 못지않게 잘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공기순환 시스템, 냉장고, 그리고 세탁기 모든 기본적인 옵션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바로 입주를 하셔서 생활하시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집은 뭐 너무 좋아 보이는데 이게 살짝 보니까 아직 뭐 이렇게 좀 스티로폼 같은 것도 붙어 있고 막 이런 비닐들도 보이는데 혹시 이게 뭐 좀 막 준공이 좀 된 건가요? 네, 준공은 며칠 전에 바로 준공이 떨어졌고요. 입주 청소는 수요일 내에 지금 할 예정이어서 그 뒤에 바로 분양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분양이 시작되시면은 바로 입주까지도 가능하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갓 태어난 따끈따끈한 집이네요. 그렇죠. 신생아 같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